투기 종목의 스포츠 과학에는 대사 비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MMA의 모든 기술 체계 중에서 레슬링은 가장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종목입니다. 이는 종아리부터 등, 광배근, 팔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모든 운동사슬을 동원하여 압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22일 휴스턴에서 열리는 UFC 경기는 고석현과 자코비 스미스라는 생물학적 기초가 매우 유사한 두 피험체 사이의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입니다. 김동현 관장은 이 경기를 두고 비상산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포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선수의 경기가 일반적인 신체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유산소 역치를 넘어선 강도에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감성이나 투지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 해부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선 먼저 자코비 스미스라는 선수의 생체 역학을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스미스는 11전 전승, 그중 9번이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닝 과학에서 80%가 넘는 높은 피니시율은 선수의 근육 내 속근 섬유 비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속근은 단시간 내에 엄청난 폭발력을 생성하여 고속 태클이나 KO 펀치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근육입니다. 스미스의 베이스인 포크 스타일 레슬링은 매트 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컨트롤을 중시합니다. 역학적으로 이는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엄청난 등척성 근력을 요구합니다. 그가 NJCAA 챔피언과 NCAA 올 아메리칸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의 신경 근육 시스템이 고강도 압력을 지속적으로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속근 섬유가 발달한 선수의 생리학적 약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젖산 축적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젖산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 내 pH 수치가 떨어지고 이는 국소적 근피로와 출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스미스가 무패이고 조기 피니시가 많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그의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의문부호를 남깁니다. 과연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3라운드 이후에도 이 근육질의 머신이 정상 작동할 수 있을까요? 김동현 관장은 두 선수 모두 레슬링이 좋고 신체 조건이 비슷해 비상산소통을 써야 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면 힘은 상쇄됩니다. MMA에서 수준 높은 두 레슬러가 충돌하면 서로를 넘기려는 운동 에너지가 상쇄되면서 경기는 클린치나 지루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는 심혈관계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타격이 오가지 않더라도 근육은 자세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수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박수는 순식간에 최대 심박수에 도달합니다. 김동현 관장이 언급한 비상산소통은 스포츠 과학 용어로 최대 산소 섭취량 수준에서의 경기 지속 능력을 의미합니다. 산소 공급이 근육의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할 때 뇌는 신체 보호를 위해 운동 중단 신호를 보내는 중앙제어 이론을 작동시킵니다. 김동현 관장의 예측은 고석현 선수가 스미스보다 더 높은 젖산 역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고석현은 지난 경기들을 통해 3라운드 내내 높은 볼륨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라운드 간 회복률 측면에서도 고석현은 근육량이 많은 스미스보다 생리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생리학적 데이터와 경기 스타일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과학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휴스턴 대회는 자코비 스미스의 인산염 시스템과 고석현의 산화 시스템 간의 대결입니다. 만약 자코비 스미스가 인산염 시스템이 유효한 초반 5에서 7분 내에 경기를 끝내지 못한다면 생리학적 법칙에 따라 그의 수행 능력 그래프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반면 산소 부채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익숙한 고석현은 경기가 길어질수록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고석현의 승리는 운 좋은 한방이 아니라 대사 효율성의 차이에서 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스크램블 상황을 유도하여 스미스의 근육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태우도록 강제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중국의 격투기 분석가들이 고석현을 주목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고석현에게서 미국 레슬러들의 근력 위주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구조, 즉 근육의 힘보다 심혈관의 내구성이 뛰어난 카디오 머신의 특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포츠 과학의 시선으로 본 김동현 관장의 비상산소통 발언은 이번 경기의 생리학적 요구 조건을 정확히 꿰뚫은 분석입니다. 고석현 선수의 승리 공식은
페이스 조절 전략에 있습니다. 스미스의 초기 근력 폭풍을 견뎌내고 상대를 심박수, 레드존으로 끌고 들어가 생물학적 지구력의 우위로 잠식하는 것입니다. 레슬링 공방이 치명적인 진짜 이유는 등척성 수축 때문입니다. 타격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류를 펌핑하지만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는 클린치 상황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때 근육 내부의 압력이 혈관을 짓눌러 일시적 혈류 차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근육은 비상에너지를 태우며 평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젖산을 생성합니다. 근육량이 많고 부피가 큰 자코비 스미스에게 이 혈류 차단 효과는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고석현 선수가 상대를 케이지에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도 스미스의 근육은 내부에서부터 질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심박수가 분당 175회를 넘어가면 인지 터널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복잡한 전술적 사고가 마비되며 오직 훈련된 본능에만 의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김동현 관장의 전략은 자코비 스미스를 최대한 빨리 레드존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진 스미스가 단순한 태클 패턴만 반복하게 될 때 고석현 선수의 파이트 IQ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가 바로 카운터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격투기에서 1분간의 휴식 시간은 단순한 쉼표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심박 회복률, HRR, 위 싸움입니다. 고석현 선수의 탁월한 심폐 기능은 이 1분 동안 분당 180회까지 치솟았던 심박수를 120회 이하로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라운드를 완전 방전 상태가 아닌 부분 충전 상태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근육량이 과도한 스미스가 젖산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고 다음 라운드 종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는 이미 링에 오르기도 전에 신체적으로 패배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보디빌딩 관점에서 자코비 스미스의 육체는 완벽해 보이지만 지구전이 필요한 MMA에서는 근펌핑이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력 사용으로 혈액이 근육에 과도하게 쏠리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를 타이트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고석현 선수는 초반에 과감한 손싸움과 목시름을 통해 의도적으로 스미스의 상체 근육에 혈액을 몰아넣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팔은 더 이상 정교한 펀치를 뻗을 수 없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겪는 세컨드 윈드, 즉 제2위 호흡이 옥타곤에서도 나타납니다.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점인 4점을 넘기면 신체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엔돌핀을 분비하고 호흡이 다시 편안해지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김동현 팀의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은 고석현 선수가 이 4점을 상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미스가 4점에 갇혀 허우적거릴 때 고석현은 이미 세컨드 윈드를 맞이하여 경기 후반부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김동현 관장이 말한 산소통의 기적입니다. 오는 2월 22일 우리는 누가 더 주먹이 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체가 산소 부족 상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한계에 대한 가장 잔혹한 실험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과학적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스미스의 속근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고석현의 산소통이 생리학적 법칙을 증명할까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